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이야기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첫 번째 소식은 티맵 얘기입니다. 티맵에서 전기차 충전 예약하고 이제 결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을 한다라고 하네요.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 드렸었던 거는 티맵이 아니라 카카오였었죠. 카카오도 이미 이런 서비스를 준비 중이었었는데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티맵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티맵은요, 에코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태계를 자기네들이 만들고 이거를 통해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기능이 들어가는지 좀 보게 되면은 검색과 예약과 결제 부가 서비스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기차를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충전소가 어디 가까운 데가 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충전소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망가진 데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얘를 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약하는 시스템까지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 충전하러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결제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실 필요 없고 이미 티백을 사용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하반기에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은 업데이트하고 나신 다음에 내 차 정보만 전기차에 등록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티맵 모빌리티의 싸움이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의 좀 핵심을 보자라고 한다면 내비게이션 핵심은 지도예요. 지도는 지도 기능이 뛰어나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런 점에서는 카카오맵보다는 티맵이 조금 더 인기가 있긴 했었습니다. 다만 모빌리티 전체적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대리운전이나 택시와 같은 서비스들, 바이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가 우세에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전쟁터가 되는 부분은 결제입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페이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간편 결제가 굉장히 쉽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각 사업자, 충전기를 제공하는 사업자, 그거에 따라서 각각 다른 카드를 발급받았어야 되는데 이거를 쉽게 카카오페이로 통합하게 된다면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만큼은 티맵 같은 경우에도 방법을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티맵도 실업을 갖고 있고 여기서 페이 시스템을 한꺼번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과연 그렇게 진행이 될지 아니면 삼성페이와 같은 것들하고 손을 잡아서 진행을 하게 될지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전기차도 늘어나고 있고요, 인프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에 해당하는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회사 지금 하시는 일들, 혹시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충분하겠죠. 주목하고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입니다. 테슬라의 최고급 모델이 있었죠. 모델 S 플레이드 플러스. 이게 더 이상 주문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취소가 됐습니다. 테슬라의 고급 모델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모델 S가 있고요, 그리고 모델 X가 있죠. 고급 모델하고 일반적인 모델로 비싸긴 합니다만 두 개의 차이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었는데, 요 T자, 테슬라의 상징인 T자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앞에 있으면 고급 모델, 이게 살짝 위로 올라가 있으면은요, 본네트 쪽에, 그러면 이제 모델 Y하고 모델 3가 되겠죠. 자, 아쉽게도 플레이드 플러스가 더 이상 주문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취소가 된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역시 스탠다드가 있었고 스탠다드 플러스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플러스 모델을 해서 마치 그 아이폰이 SE 모델을 내놓는 것처럼 아이폰이 계속해서 6가 있고 6S가 있고 뒤에 S자를 불러서 라벨링을 했었던 것처럼 고급화된 버전은 플러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충전만 하면은 832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야, 832km면은요, 부산까지 가고 훨씬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 제로백도 2초밖에 걸리지 않는 괴물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었던 겁니다. 근데 가격은 올려뒀어요. 꽤 비싼 편이고요. 15만 달러 정도? 차량 인도는 내년이었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로 상반기에서 뒤로 미뤘었는데 계속해서 뒤로 미루고 금액도 살짝 올렸지만은 판단하기에 무리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이 금액에 그때까지 내놓는 게 무리일 수도 있고, 얘가 나옴으로써 다른 물건들이 안 팔리게 된다면 이것도 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에 대해서 앨런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에 플레이드 플러스를 캔슬한다, 플레이드만으로 충분하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한 줄 딱 올렸어요. 지나치게 짧습니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테슬라는 홍보 부서가 따로 없죠. 모두 다 해고해버리고서 그냥 본인의 트위터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벌어진 것 같네요. 아쉽기는 하지만, 아쉬우신 분들 계시겠지만 테슬라 입장에서는 당분간 굳이 모델을 늘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중국 내 월간 주문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소식 기억하시죠? 게다가 얼마 전에 리콜 사태도 있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리콜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문량이 줄어드는 것들은 충분히 테슬라가 예상했었던 시나리오 안에 있었을 겁니다. 시나리오 안에 있긴 했지만 생각보다 빨라졌다.
여기다가 니오가 또 신형 브랜드 제민을 치고 나온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여기다가 완성차 제조사들이 끊임없이 전기차 시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격받는 일은 더 많아질 거예요. 기술적인 우위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테슬라는 점점 주가가 떨어지게 될 것이냐? 악재만 모아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회사인 건 분명하고요. 테슬라의 시리즈들, 자동차들도 좋은 제품인 건 충분해요. 소프트웨어 구동 방식 가능도 그렇고 좋은 소식들 계속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만 이 시점에서 중요해지는 건 이제 테슬라의 움직임과 반응입니다. 그동안은 성장 위주로 달렸었죠. 달리고 달려나가면서 고객 서비스에서는 약한 모습 보였다는 얘기 제가 들려드렸었고요. 여기다가 각종 이슈들에도 덤덤하게 대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죠. 이렇게 비어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채우면서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우리가 하고 있다. 지금은 테슬라가 도약에 앞서서 잠깐 움츠리면서 비어있던 걸 채우는 시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해프닝이 있었죠. 아마존과 11번가가 30% 지분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SKT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고 죄다 신문기사로 올라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던 얘기를 보게 되면 11번가의 신주 인수권을 통해서 지분의 30%를 아마존한테 넘긴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아마존이 1대 주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마존은 2대 주주가 될 수도 있다. 협업을 한다. 좀 더 끈기게, 좀 더 이제 각별하게 사이가 되어서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선언이었었던 것 같아요. 여기다가 11번가가 좀 있으면 상장을 하죠. IPO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더 그럴싸하게도 들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SKT가 아마존한테 11번가를 넘기려고 한다. 그래서 아마존의 우회해서 한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 때문에 좀 살짝 뜨거웠었는데 전면 부인을 한 거예요. 이미 11번가와 아마존은 협업 체계를 갖추기로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도 있겠죠. 아마존에 필요한 물건들을 11번가에서 검색을 하고 주문하게 되면 11번가가 구매 대행을 전체를 맡아서 배송해 준다라든지 이렇게 좀 확대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또 속담 있지 않습니까? 아닌 굴뚝에 연기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슬쩍 나왔었던 거고, 그렇다면은 뭔가 진행 중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SKT가 이커머스 확대 진심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다. 우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열심히 써왔던 책이 있습니다. 바로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라는 이름의 책이에요. 이 책이 드디어 제가 마무리를 했고 출판사에도 열심히 달려주신 덕분에 지금 예약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정식 출간은 6월 20일로 되어져 있는데 6월 15일날 배송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목은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이고 NFT와 가상현실이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세상을 담고 있습니다. 요즘에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항상 빠져있는 것 중에 하나가 NFT에 대한 얘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서 저는 현실 세계에서 현실화, 조금 더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NFT와 가상화폐가 몰고 온 새로운 경제에 대한 것들, 전 세계 돈이 향하는 그곳, 혹시 궁금하셨던 분들 계시게 되면은 꼭 한번 이번에 예약 판매 중이다 보니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벤트도 준비 중에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이렇게 이런 책들을 쓰게 될 수 있었던 계기 역시도 지금과 같은 방송들을 꾸준히 하고 여러분들께서 사랑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WWDC 행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정리해서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제가 전날에 미리 녹음을 한 내용으로 이야기 드리다 보니까 그 이야기는 내일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인복의 IT 트렌드 1타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